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3대 천왕 진행을 맡은 박정식 파트너입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서서히 여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슬슬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낼 돈을 이제 서서히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이제 주식 시장이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천왕님들이 단칼에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종목 상담 코너가 1시간 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전화 상담은 02-3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 브리핑부터 이제 이슈까지 차례차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일단 이번 주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시우 파트너님이신데요. 처음 합류하셨는데 간단한 소감과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유명하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주식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쉽게 주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자, 그러면은 국내 증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약세로 흘러갔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6월 3일 대선 전까지는 횡보하는 흐름으로 2600포인트 부근에서 횡보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나 과거 대선 때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대선 전까지는 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대선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대선 이후부터 상승, 그 전까지는 좀 횡보나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면서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대선 테마, 정책 테마주라든가 혹은 뭐 원전 관련된 이슈, 아무래도 개별적 이슈 테마로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잘 인사 들으셨죠, 여러분들? 일단 뭐 2600선 횡보 또는 약세를 일단 점치고 계시고요. 대선 이후 상승 가능성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대선 정책 또는 이 개별 이슈 테마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는 김성삼 파트너님의 증시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꼭 해야 되나요? 네. 예. 근데 인사가 너무 짧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이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말로 대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6월 3일이니까 이제 뭐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또 이게 조기 대선이잖아요.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우리가 이제 그 앞전 이제 정권 말고 앞에 보면 이제 박근혜 정권, 그때 이제 탄핵 국면에서 시장이 그 당시에 이제 과거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하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탄핵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하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죠. 그다음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죠. 그 이후에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뭐 다시 이제 뭐 국힘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전히 좀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정치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금 뭐 수출이라든지 경기라든지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 해결된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공존하는 상황인데 여튼 이제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도 지금 이번에 보면 이제 4월 7일 날 14,780포인트부터 해가지고 한 4,000포인트 이상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불과 한 달 반 사이거든요. 4,000포인트 올라오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게 이격 조정이라고 해요. 이격 조정. 뭐 트럼프가 또 이제 감세에 대한 법안 얘기는 했고 이제 이번 주에 이슈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국채금리 급등이죠. 뭐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그러다면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한 단계 낮추면서 그런 우려감이 이제 시장을 좀 압박하는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슈화 되지만은 뭐 궁극적으로는 또 조정받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쉬어가는 국면이 연출이 될 거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60일선하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 60일선이 2,550포인트니까 지금 구간에서 한 3, 40포인트 이상 정도 빠져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의 조정은 이제 적극적으로 좋은 기회가 된다. 다만 이제 종목이나 섹터가 요즘은 주도주나 주도 테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작용하는 쪽에서 단발성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없으면 안 움직이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슈를 따라잡고 막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이슈에 민감하게 단타를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좀 둔감하신 분들은 이게 이슈가 너무 빨리 돌아보니까 며칠 안에도 금방금방 이제 순환이 돼버리니까 그거 끝난 다음 탑승하면 또 재미를 못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해서 제가 저번 주에 그 얘기했어요. 빠질 거다. 그리고 현금률을 높여놔라. 그걸 일주일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이제 현금률 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주도주나 주도 섹터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급이 좀 좋은 쪽, 그런 쪽을 좀 주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이 계속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이제 남은 기간에서 이제 공약 사항들을 잘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제 뭐 감염병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는 쪽에 그런 쪽을 좀 단기적으로는 타켓을 잡으시고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중기 스윙은 결국은 주도주예요, 주도주.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시면은 또 좋은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도주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움직이겠죠. 그런 부분 좀 주시하시고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현재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증시 불안 요인들이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부채 문제가 다시금 대두가 되고 있고 최근 이제 미국 이제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또 불거지고 있고 그에 따른 차익 매물까지 또 살짝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역시 우리나라 시장도 쉽사리 움직이기 조금 어려운 그런 장세가 되겠죠. 그래서 두 분 의견 여러분들 잘 참고 삼아서 다음 주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이 종목 상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 상담 참여 방법은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에 02699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에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 등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이 점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 삼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삼라만상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CG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관심 가져볼 이슈를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요. 상당히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슈 파트너님 연결해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에 증시 어떤 테마들이 움직임이 나올지 이슈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이번 주까지 시장 트렌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간단히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9일 월요일장에 브라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브라질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육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컸습니다. 특히나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국내 수입 육계의 88%를 차지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이제 수입이 중단된다라고 하면 반사이기 국내 육계 관련된 종목들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육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미국 하원서 청정에너지 감세 법안 통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나 대선 전에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쪽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여러 가지 그린케미칼이라든가 대명에너지 등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동남아시아 니파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많았거든요. 근데 니파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다시금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난주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와 일부 호흡기 질환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주말 동안 이슈들이 좀 누적돼서 월요일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또 이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나 K 화장품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한류 열풍을 더해서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또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수출만 16% 이상 증가 추세를 보였고요. 유럽과 중동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고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추가적인 매출과 수익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피부 미용 관련해서도 관광객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성형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병원 투어를 다녔는데 2024년도 외국인 전체 관광객 환자가 112만 명, 이 중에서도 60%인 70만 명이 넘는 피부과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보톡스라든가 피부 미용을 위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화장품과 피부 미용도 역시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이제 마지막 이슈는
어제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인데요. 트럼프가 원자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 핵연료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는 탈원전을 추진을 하다가 앞선 정부에서 친환경 관련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다, 원자력도 신재생 에너지다, 뭐 이런 이슈와 함께 원자력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탈원전 관련 대표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금 원전 관련해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탈화석 원료, 전력 필요성, 합리적 가격, 뭐 여러 가지 특히나 AI 시대를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계속해서 공급이 필요하고 특히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 원전 관련돼서 필수적인 원전 사업이 필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뭐 정책 관련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큰 이슈와 함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니파 바이러스 관련된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의 이슈가 집중될 것인지 살펴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확산 속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뭐 다음 주도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요. 단기적 관점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원전 관련된 이슈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에 따라서 뭐 당일 정책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지만 좀 중장기가 아니면은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 업종 테마 말씀드리는 거는 화장품과 피부 미용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실적, 특히나 이제 과거에 조선,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이유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수출이 잘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적 자체, 수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 관련된 업종 테마들 자체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주 물량도 많고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만큼 다음 주는 화장품과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슈 잘 들어보았는데요. 일단 뭐 코로나19나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원전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를 좀 탑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은 네. 어떤 생각이신가요? 제 생각은요. 네. 쭉 들어보니까 네. 너무 많아가지고 뭘 찍어야 될지. 근데 이제 주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미용. 네. 예. 혹시 화장품 쓰십니까? 네, 화장품은 쓰는데 제가 좀 원래 바르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예.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발라서 저는 화장품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두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별로 안 써요. 저 베이비 로션 정도. 아, 예. 애기 피부잖아요, 애기 피부. 그렇죠.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미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네. 시장성이 네. 조금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이 이슈가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전 관련 섹터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진과 수산 인더스트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을 일단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 화장품이 이제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 K뷰티 열풍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한국 선크림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ODM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ODM 관련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데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게 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이제 뒤늦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지금 이제 집중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비올이라는 이 고주파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와 그리고 레이저랑 초음파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원텍이라는 두 종목만 지금 상승력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뭐 클래시스나 레이저 옵텍이나 바이오 미주나 동방 메디컬이나 대표적인 클래시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또 살펴볼 건데요.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이 아주 알차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 주제는 보시다시피 코로나에 대한 또 주제를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2020년도에 이제 발생이 돼서 그때는 이제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발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면서 사실 뭐 저도 걸렸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걸려봤고 또 백신도 맞았고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뭐 변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과거처럼 뭐 엄청나게 이렇게 감염자가 확대되고 그러진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백신도 맞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걸리면은 약간의 이제 면역 체계에서 면역력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방어력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면역력이 무너지는 분들이 코로나를 자주 걸립니다. 2번, 3번 연타로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번 걸려봤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크게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재확산 분위기가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여름 때도 재확산이 한번 나왔어요. 이게 꼭 보면 물론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하고 겨울 그런 쪽에 이제 그 계절 포커스가 있는데 여름이 또 아무래도 감염병이 발생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 말고도 동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조류인플루엔자 얘기했듯이 뭐 소, 돼지, 콜레라, 그다음 뭐 그런 이제 감염병들 동물들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날씨가 이제 덥다 보니까. 근데 작년에 또 이제 우리가 한 번 또 이제 확산 분위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동남아 쪽에서 확진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 쪽하고 홍콩 쪽, 그다음 중국 쪽, 싱가포르. 그 홍콩 쪽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한 30명 정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히나 이제 감염병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확산이에요, 확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그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든지 핵심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감염병이 돌 때 주가가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는 그 키포인트가 뭐냐? 확산입니다, 확산. 확산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국, 홍콩, 뭐 중국, 싱가포르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그다음 뭐 지금 대만에도 이제 조금 지금 늘어났대요. 그 외에 이제 미국, 뭐 계속 만약에 확산 속도가 또 나온다. 그러면 이게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확산이 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른다. 그러면 주가가 그다음부터는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일 수혜가 진단키트 쪽이에요. 이제 치료제나 백신도 있지만 치료제 백신 쪽보다는 진단키트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매출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그때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했잖아요. 그때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특히 뭐 시젠 같은 경우 연 한 1,000억 대 정도 시젠이 이제 그 진단키트 매출을 내거든요. 1조를 넘겼단 말이야. 매출이 1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10배가 폭증한 거죠. 그 외에 SD 바이오센스, 엑서스 바이오, 뭐 수젠텍, 휴마시스 뭐 엄청난 그때 매출이 그러니까 그때 아마 거의 한 10년치 돈을 다 벌었을 거예요. 그런 진단키트주들이. 그래서 이제 제약사안이 만약에 나오면 진단키트는 무조건 매출이 그냥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이제 확산이 다시 주춤하면 진단키트주들은 매출이 또 급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만드는 부분은 사실 이제 코로나 감염병 말고도 다른 쪽의 질병 쪽을 사실은 많이 우리가 이제 그 개발을 하고 그쪽으로 진출해야 사실 좀 성장 동력이 되는데 어쨌든 중화권에 지금 확진자 추이가 좀 수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팬데믹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계절적인 아까 수요 부분이나 그다음 이제 지금의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한 번은 또 돌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말고도 이게 니파 바이러스 얘기했는데 니파 바이러스가 이게 치사율이 높아요. 치사율이 45%에서 75%. 그리고 구토, 오열, 몸살 이런 거하고 코로나하고 비슷해요. 저도 뭐 걸려봤지만 근데 비슷한데 한 가지는 이게 신경계 계통을 이제 그 들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이랍니다. 근데 이게 백신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치료제가 없어요. 전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1급 지금 감염병으로 7월 달에 지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직 발생을 안 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 쪽에서 조금 발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불안하고 공포스럽죠.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확산세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7월 달에 어쨌든 1급 감염병이라는 건 국가에서 통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관심도를 계속 둬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한번 재유용 분위기는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에 이슈로 제가 주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상 파트너님은 일단 뭐 코로나19나 니파 바이러스 이제 이런 이제 관련 섹터를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이제 이쪽 섹터는 지난 5월 19일이었죠. 이 홍콩과 대만 등에서 이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되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표출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또 이 동남아시아에서 치사율이 75%인 니파 바이러스까지 우리 국내에서 1급 법정 감염병 지정이 되면서 현재 이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4거래일 연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도 과연 이제 이쪽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지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네.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팬데믹보다는 일단 해당 이슈가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기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만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게 니파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그 밖에도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화가 되고 전염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조금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이미 뭐 4거래일 연속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솔직히 뭐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길게 움직이는 테마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따가 이제 소개해주실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소개해주실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은 후발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 섹터는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조금 이제 유리하게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코너가 이제 조만간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전화 상담은 02-3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로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타픽 종목을 이제 들어보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이시우 파트너님 타픽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번 언급을 해주십시오. 네, 앞서서 일단 말씀드렸던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이고요. 휴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해당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필러, 아무래도 이제 피부 미용, 여기에 더해서 성형 효과까지 있는 필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필러 관련된 수출,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휴메딕스, 이 필러뿐만이 아니고 비만 치료제는 물론이고 과거에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도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돼서 위고비를 만든 제작사인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시총 역시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전체 시총보다 더 큰 기업인 만큼 이렇게 한 가지 뭐 관련된 탈모와 이제 비만 치료는 개발만 해놓는다라고 하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정도로 이제 평가되는 만큼 아무래도 돈이 되는 사업, 제약 약품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러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자체도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송 시간대에 기법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52주 최고점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상승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그동안의 저항대를 다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 연봉 차트로 보더라도 56,000원 부근까지 최소한 여기 부근만 돌파하면 6만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일단 해당 종목 현재 위치 이제 52,000원 이하로만 충분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6만 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다만 45,000원 부근을 하락으로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만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해당 종목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피부 미용 관련된 이제 뭐 관광객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수혜이긴 하지만 돈이 되는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그쪽으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서 공략을 충분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휴메딕스 일단 뭐 실적과 그리고 이제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게 부각을 받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최근 이 필러 수출 증가세로 인해서 다시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은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게 생각합니다. 일단 좀 저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갔어요. 그 피부 미용 쪽은 뭐 중국인 관광객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성형 세계 최고예요. 네. 피부과 성형에서.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가면 지금도 피부과 성형외과가 성형인데 우리가 이제 사드 전에 보면은 이제 그 강남 쪽에서 보면 매출이 굉장히 잘 떠요. 지금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난역을 좀 화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드 전에는 우리나라 관광객 들어오면 명동 갔다가 화장품 사고 면세점 가서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제품들 좋은 것들 선물로 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로 강남을 간단 말이에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뭐냐? 피부과 가서 필러 맞고, 주사 맞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성형하잖아요. 성형. 그래서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거 알아줍니다. 근데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의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성형 관광 올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 좋다는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이제 피부 미용은 우리가 화장품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피부과나 이 성형외과의 강남 쪽에서 매출이 그 당시에 그 굉장히 큰 업체인데 조단위도 떴어요. 조단위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드 보복 이후에 이제 중국 관광들이 많이 끊겼지만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그쪽에서 이제 시장성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도 많이 지금 매출이 수출도 많이 되고 한학령 이후 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류 열풍에 또 편승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좀 관심도를 둬야 될 게 피부 미용 쪽에 필러 제품들, 예, 필러. 이제 저는 말자 보지는 않았는데 여자들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필러, 피부 미용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보톡스, 예,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수출이 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작년 이후에 신고가를 치고 있는 파마 리서치, 예, 원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고 하죠. 저기 저 판교 쪽에 있어요. 지나가면 보이는 건데 그 회사가 사실 이제 필러하고 이런 것들 보톡스 이런 거 만드는데 그 일명 그 PDRN이라고 해가지고 연어의 정자를 추출해가지고 연어의 정자에서 추출한 그 필러 제품을 만든 게 그게 이제 빅히트를 쳤거든요.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 화장품을 만드는데 그 주로 이제 강남 쪽에서 많이 써요. 청담동 쪽에서 주로 많이 써요. 그 제품을 제가 좀 써봤어요. 가격이 되게 비싼데 그 몇 개 써봤습니다, 제가. 좋긴 좋은데 어쨌든 입소문이 나서. 근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 고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수출도 잘 되는데 한한령이 조금 완화되면서 아마 미용 성형 쪽이나 피부과 쪽에 들어가는 필러라든지 보톡스의 제품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들 또 주목해 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미용 성형 재료들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의료기기, 예. 요즘 이제 시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두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휴메딕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평가를 못 받았어요. 몇 년 동안 보면. 그래서 관심도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그게 단점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이제 올라가기는 했죠. 하지만 이제 막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일단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 이제 화장품 쪽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근무전까지 살짝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이제 뒤늦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ODM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한국콜마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 자체가 과거에 뭐 아무래도 CJ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너무 과도한 지출,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영권 특히나 이제 창립자 사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제들의 지분이 계속해서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서는 다시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한국콜마와 콜마홀딩스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후속 이제 관련된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가 잘 나온다라는 것,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 주가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라든가 수급이 아직은 확실히 강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천천히 계단식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가장 먼저 수급이 먼저 들어온 종목들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씩 조금씩 화장품 관련주에 조금 더 넓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의 탑픽 종목을 먼저 이제 볼 건데 보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대응 전략이 조금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먼저 드리고 탑픽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선상 파트너님이 이제 지난주에 로봇 주제로 지능형 솔루션과 그리고 3D 검사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CMS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주간 조금 줄줄줄 흘러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보는데 뭐 이제 방송 당시에는 이제 다음 날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4월 9일 저점이 이제 19,700원이니까 제 생각에는 2만 원 근처 부분에 더 내려가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4월 9일 저점을 만약에 깨버리면 기간적으로 오래 걸려요. 한 몇 달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물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뭐 손절매를 하시든지 과감하게. 근데 지금은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번 주에부터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조정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같이 빠지면서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요. 지수가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빠집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많이 안 빠질 때. 근데 이제 물론 반등 주다가 이제 빠졌지만은 그래서 거의 99%는 지수가 폭락하거나 조정이 좀 세면 모든 종목이 다 빠져요. 거기에서 안 빠지는 종목들은 이슈나 테마를 탄 소수의 종목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음 주까지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5선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조금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저점이 나오는 거 보고, 저점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빠졌다가 5일선을 다시 돌파하잖아요. 그럼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2만 원을 깨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다음 주 한 3, 4일 정도 기다렸다가 저점이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매수 타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3, 4일을 좀 기다렸다가 2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저점이 나온다면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주에 언급을 해주신 종목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 이터닉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무래도 이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아니면 세제 혜택을 조금 축소시키는 또는 없애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이터닉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달성을 시켰습니다. 2만 원을 넘겼으니까 2만 3천 원 갔으니까 한 30% 정도 시세를 냈으니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요. 일단 이제 감세 법안 얘기 나오고 이제 트럼프의 기조는 친환경 폐지잖아요, 원래.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그 ESS라든지 태양광, 그다음 뭐 풍력 이런 신재생 쪽은 앞으로 대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친환경 폐지하도 안 된다, 그 얘기까지 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SK 이터니스는 ESS 에너지 장치에 미국 쪽에 이제 진출해 있고 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제시한 목표가 이상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차익 관점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쭉 빠져서 뭐 한 16,0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온다. 그럼 그때 다시 공략하시고 지금은 신규 진입하지 마시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30% 정도는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탑픽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뭐 제가 얘기했듯이 감염병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징글징글한데 또 코로나가 오면 진단키트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치료제나 백신 쪽도 있지만은 가장 수혜는 진단키트예요. 왜냐하면 밀접하거든요. 진단키트는 바로 매출이 떠거든요. 저도 진단키트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슈마시스 거도 몇 번 사서 써봤고,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스, 시젠 거, 뭐 이런 것들 사서 써봤는데,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1순위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주일 전부터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엑서스 바이오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엑서스 바이오는 원래 주 품목이 말라리아 그 진단 키트예요. 말라리아. 근데 이제 말라리아는 우리나라는 발생이 별로 안 됩니다. 동남아 쪽 더운 지방, 풍토병이죠. 이제 거기서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매출이 급증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10배 이상 급증했죠. 이익도 엄청나게.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재미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CJ라든지 SD 바이오센스, 엑서스 바이오는 그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한 재작년부터는 이제 매출이 급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는 고민관도 코로나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해서 미국의 FDA 승인 지금 획득을 해놨어요. 이제 물론 바로 매출은 뜨진 않지만 미국의 FDA 승인 절차를 받았고 자회사가 이제 웰스바이오가 있는데 웰스바이오가 이제 사우디하고 독점 계약을 했어요. 지금 사우디 쪽에. 그다음 이제 중동 쪽에 이집트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중동 쪽에 지금 진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쪽에 그 강력한 이슈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앞으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래도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염병 유행시는 엑서스 바이오는 당연히
다른 진단 키트하고 다 같이 급등이 나오죠. 근데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 보면 27.58%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좀 빠졌는데 지금 이제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일선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5일선 근처나 아니면 뭐 그 이하로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물량이 들어왔어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죠. 저점에서 한 30% 이상 올라갔죠. 30%가 넘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눌리는 저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누르면 조정 시에 뭐 5,500원 이하로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만약에 포인트 잡으시고 만약에 바로 가버린다. 바로 왜냐하면 시간에도 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들어가면 요즘 물려요. 왜냐하면 장이 아직 그 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전에 급등 나오면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기다렸다가 좀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1차 목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7, 8월 달에 코로나가 유행했어요. 여름 때. 그때 진단 키트들이 팍 튀었어요. 그때 상한가도 나오고. 그때 이제 11,000원 갔는데 11,000원 가고 나서 쭉 이제 확진자가 안 느니까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지 마시고 확진자 추이가 조금 더 늘어나거나 동남아권에서 확산세가 난다. 그러면 한 번 파동이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8,500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저기 4월 저점 4,300원대 손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은 4,300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슈 파트너님은 현재 이런 이제 진단키트 관련 섹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엑세스바이오 포함해서. 네. 일단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이제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좀 제2의 팬데믹이 또 오는 거 아니냐 우려 때문에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엑세스바이오도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뭐 시젠이라던가 휴마시스라든가 특히나 실생활에서 저희가 사용해 본 이제 진단키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대장주는 뭐 수젠텍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움직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상승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기왕이면 대장 종목으로 조금 고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4일 연속 올라가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급등이 많이 나왔던데. 네, 일단 뭐 시젠도 그렇고 근데 네. 진단키트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도 있거든요. 네. 오히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후속주다 보니까 이제 못 올라간 부분이 상승 나왔다, 키 맞추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다시금 한번 타점을 잡아보는 게 왜냐면은 조정을 보통 받았을 때. 어떤 테마든지 좀 상승을 하면 좀 더 크게 가고 그다음 조정을 받아도 좀 작은 조정에서 끝이 나는 이제 대장주로 저는 공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도 일단 단기적 타점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간외로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현재 위치가 정고점 부근이 이제 7,000원 부근 이 위치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8,200~3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7,000원 혹시나 아래에서 뭐 잠깐 반등 이후에 7,0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정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오히려 돌파가 나온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돌파가 나온다면 더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갑자기 수젠텍이 급등이 나오니까 저는 바로 이제 랩지노믹스 막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소개해 주신 이 SS바이오를 이제 그 다음 후발로 딱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첫 상승력을 제가 좀 취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종목인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종목 타픽 코너 마무리 짓고 저희는 이제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갈까 합니다. 한 번 더 이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많이 지금도 전화, 문자 많이 오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연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 상담은 02-377-626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상담 받으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희 프로 매일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요, 2대1 계속 보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필옵틱스고요. 네. 31,500원에 10%입니다. 31,000원 부근에 네, 10%요. 31,500원에 10%.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게 필옵틱스 유리기판주 아니에요? 네, 유리기판으로 많이 이제 부각을 받았던 전력이 있죠. 제일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저점이다 싶어서 샀는데, 어떠신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셔서요? 예. 네네. 네네. 혹시 두 분 중에 누구한테 질문을 해보실지 한번 관심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 두 분 중 이 유리기판 쪽에 잘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더 좋죠. 그래요? 혹시 유리기판에 네네. 관심 있으신 분? 네, 네. 유리기판 좋긴 하지만 일단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필옵틱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리기판 관련주다라고 해서 일단 상승이 나왔는데요. 원래는 이제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 쪽 검사 장비 제조 판매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유리기판도 반도체의 하나이다 보니까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닙니다. 매수가 뭐 31,500원. 전일 종가가 이제 29,850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추세가 좀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월요일장에 만약에 하락세로다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한 24,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월요일장에 만약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끝까지 내가 이 종목을 진짜 뭐 몇 년, 몇십 년 들고 갈 거 아니라고 하면은 좀 정리를 했다가 다시금 좀 반등 추세로 전환될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하셔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추세가 확실히 돌아서기 전에 매수 타점을 잡으시지 않았나 예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상승을 하면은 계속 상승 추세로 하락을 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데 좀 애매한 위치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었거든요. 앞서서 시세 분출 이후에 다시금 조정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러니까 31,000원이 추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월요일부터 조정을 받으면 뭐 2만 원 그 이상도 좀 조정 가능성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현재 위치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월봉이라든가 주봉 차트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00원대에 원래 움직임이 나오던 종목이 뭐 2차 전지 상승 그다음에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된 상승으로 인해서 뭐 5만 원 그 위치까지 상승이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저점 대비해서 5배 이상 이미 올랐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전일 종가인 29,000원 역시도 낮은 위치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런 만큼 혹시나 월요일장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정리했다가 다시금 추세 전환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잘 이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 의견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유리기판이 뭐 굉장히 좋은 그 성장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매출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유리기판이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용화가 되고 그러면 근데 가성비가 안 좋아요. 예? PCB 그 인쇄 회로 기판보다 그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소재가 되게 좋다고 해서 전도율이 좋다고 해서 그 비싼 거를 그냥 상용화해가지고 막 쓰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OLED 쪽이나 검사 장비 쪽에서는 매출이 나오는데 피로식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대예요. 그러면 작년에 5만 3천억까지 갔고 1조가 넘어갔거든요. 이거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판단 잘못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유리기판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5만 원대 이상까지 반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거품이 꺼지면서 빠진 거예요. 근데 유리기판에서 나중에 상용화돼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는다. 그럼 다시 5만 원으로 가겠죠. 근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봐서는 이제 3월 달 저점을 깨진 않기 때문에 박스지만 오랫동안 상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중 늘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매도하고 다른 걸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추세가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으로 좀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실적도 아직은 크게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 노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현재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예, 제가 CS. CIS요? 아니요, CS. 아, CS. 예. 아, CS란 종목이요? 예, 이재명 뭐 종목이라 해서 몇 년 전에 샀는데 4,645원에 25%입니다. CS. 예. 영어로 아, CS. CS. 06577번이죠. 예, 아, 네네네. 06577. CS라는 종목 얼마에 잡으셨다고요? 4,645원에 아, 4,645원. 예, 25%입니다. 4,600원이면 너무 많이 물리셨는데요? 예, 몇 년 전에 그 대선 때 그 전문가님께서 그 하락해서 사가지고 갑자기 막 이 얘기 듣고 막 소름이 막 너무 예. 이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 예. 누가 먼저 상담을 해요?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예. 먼저. 그럼 몇 년 전에 사신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전번에 대선 때 윤석열 씨 대통령 할 때 그 이재명 그때 샀습니다. 전문가님이 사락해서 아, 많이 사가지고 큰일 났어요. 아이고. 뭐 어쨌든 뭐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예, 좋은 예.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강중객이 뭐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몇 년 동안 보유를 해서 주가가 제대로 못 가면 일단은 빠져나올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요, 기업의 실적과 성장을 바탕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손들이 들어오거나, 뭐 이제 일명 우리가 뭐 큰 손들, 뭐 아니면 뭐 조금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뭐 작전 세력이 들어온다, 작전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한번 급등할 때 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왜 안 빠져나오셨는지. 예, 그때 추가 매수로 모여가지고 못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수년 기다렸다가 저렇게 한번 급등 파동이 나올 때 그 물량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 올렸잖아요.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는 기업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들은 중장기 투자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광중기기, 강통신 같은 경우는 언제 그 부각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5G는 이미 오래됐잖아요. 선생님 지금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앞으로 이제 6G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통신 장비나 중계기 쪽이 많이 시설 투자가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그 매출이나 성장성이 확 터져요. 근데 지금은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슈 나오면 이제 한번 들어올릴 때 그때 빠져나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3,000원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네, 3,190원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됩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제 생각에는요, 3,000원대는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만약에 3,000원대 올라면 또 한 2, 3년 걸릴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이제 2, 3년 후에는 그때는 아마 6G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2,000원대라도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저는 진짜 손절해가지고 다른 좋은 걸로 예?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즘 대선 때 왜 이렇게 안 올라갑니까? 이재명 때 이게. 예,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12월 달하고 4월 달에 한번 반짝할 때 그때 네. 빠져나오셨어야 돼요. 예, 빠져나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입은 했는데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또 앞으로 뭐 몇 년을 또 가져가시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대가 크진 않으니까 반드시 급등할 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이죠. 두 명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시우 파트너님, 바로 의견 또 한번 언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뭐 CS 자체가 뭐 정치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특히나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도 굉장히 고점에 매수를 하셨고, 특히나 이제 비중도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일단 하락이 나오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 반토막이 났다, 50%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 다시금 상승하기 위해서는 2배, 그러니까 100% 상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좀 복구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정치 테마주의고 지금 재료가 특별히 이제 트렌드에 맞지도 않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위치가 이제 1,342원인데 1,250원에서 1,200원 부근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중요한 거는 해당 위치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해당 종목 좀 위험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갖다 보유하셔라, 뭐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1,200원 부근에서는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만약 상승이 나오면은 1,800원, 2,000원 이렇게 해서 좀 강한 저항대거든요. 되도록이면 이걸 갖다가 뭐 내 매수가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보고 싶어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일시적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매수라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두 분 의견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조금 축소하는 측면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궁금하셔서 전화해 주셨습니까? 저 네이버요. 네이버요. 네이버 최근에 좀 좋은 어떤 그런 좀 이슈가 나오고 있던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저는 23만 4천 원요. 23만 4천 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4%요. 4%요? 네. 그렇게 크지 않으시네요. 부담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 먼저 한번 상담을 해주시죠. 네, 일단 매수가가 최근 들어서의 좀 가장 고점인 부분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 구간이실 텐데, 일단 네이버 기업 자체만 보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뭐 당연히 AI 관련돼서도 원래대로라면 대장주이기도 하고 정권 교체로 인한 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 상승할 수 있는 호재 재료는 많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데 18만 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16만 원 부근까지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섣불리 이제 추가 매수를 바로 하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나서 이제 18만 원 부근을 지키는지 지켜보고 나서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워낙 이제 앞선 정부 때부터 플랫폼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좀 반등 추세로 전환을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8만 원 부근 지지받으면은 다시금 재차 반등 흐름으로 전환되고 매수가 혹은 그 위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가 부분 자체가 23만 원 부근 굉장히 강한 저항대거든요. 앞서서도 계속해서 부딪혔던 위치 자체가 24만 원, 23만 원 요 위치이다 보니까 요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혹시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요거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끌고
하지만 만약에 돌파를 못하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매수가 부근에서 좀 정리하고 다시금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견 잘 들어보았고요. 바로 또 빠르게 이어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저는 보유 의견인데 이제 단가가 너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비중이 그나마 좀 다행히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18만 원 이하, 뭐 17만 원 그렇게 내려가면 매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작년 이후에 23만 원 이상이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지금 한 17만 5천 원대, 그러니까 17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깨더라도.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성장성이 우리가 이제 검색이라든지 광고, 플랫폼 광고 이런 쪽은 아마 이제 시장성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웹툰이라든지 그다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네이버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위치는 바닥만 확인하면 매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네이버가 오랫동안 이제 상승하려면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저평가 매력도 충분해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커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못 가면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그다음 다시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박스권의 장기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인공지능에서 만약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다, 네이버가. 그러면 이제 장기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은 장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박스에 갇힌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17만 원대는 적극적 매수, 그리고 23만 원대는 매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 관점으로 빠지면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올라오면 매수가 정도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팔아주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덩치가 큰 네이버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 17만 원 정도 선에서 뭐 이제 저점이 좀 잘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뭐 이제 20만 원에서 23만 원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하는 수수로 일단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이마트 이마트요. 매수가는요? 93,000원에 10%. 네, 93,000원에 10%.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중장기 놔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장기요. 이마트가 좀 많이 이제 저평가긴 하죠. 중장기로 충분히 이제 가능한 종목이기도 한데, 우리 전문가님들 의견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우 파트너님. 네. 네. 이마트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좀 공략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워낙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뭐 토지, 특히나 여러 가지 토지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자산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 중에 있습니다. PBR 자체가 저평가 중에 있고, 지금 주가 자체도 상승 추세,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9만 원을 살짝 이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탈을 했는데 9만 원 부근만 다시금 돌파가 나와주면 최소한도 뭐 9만 9천, 10만 원 부근, 심리적 저항대인 10만 원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고요. 요 위치부터 좀 분할로다가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9만 원을 다시금 언제 돌파하냐부가 제일 중요하다. 9만 원 돌파하면은 어차피 10만 원 부분까지는 상승 가능하고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11만 원,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뭐 그렇게 폭등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좀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1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셔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히 보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또 김성상 파트너님 의견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마트 저도 자주 가는데 이게 사실 성장은 못해요. 그러니까 매출은 굉장히 큰데 뭐 매출이 20조, 23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은 그다지 사실 수익성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마트는 사실 뭐 우리가 생활에서는 뭐 필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면서 우상향 추세를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2월 달 이후에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단가가 지금 싼 단가가 아닙니다. 제 생각엔 8만 원 이하나 7만 5천 원 이하라면 오히려 비중을 늘려서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선생님이 잡으신 단가가 9만 3천 원이에요. 그럼 지금 단가가 5월 달에 9만 5천 원 갈 때 그거 가기 전에 거기서 탑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8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오히려 더 비중을 늘려도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력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보다는 단중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마트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주가가 무겁습니다. 왜냐? 이게 기술주가 아니잖아요. 그다음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고 마트만 해도 전국에 수백 곳을 갖고 있으니까 또 신세계 그룹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자산 가치 쪽으로 따진다면 PBR은 되게 낮지만은 수익성 개선은 그렇게 당장 크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다. 저는 그냥 올해 그냥 한 하반기 내외 정도 한 앞으로 이제 한 여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정도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된다고 보는데 뭐 1년, 2년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그다지 탐탁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이시우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가능성을 언급을 안 해주셨죠.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에 정리해라.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지금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도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는 뛰어나지만 이슈가 없다. 그래서 솔직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덩치도 있고 그래서 단기, 중기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고 8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컴투스 아, 컴투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38,000원에 3만 3천 원에 38,000원에 3만 8천 원에 10%. 10%.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사니까 내려가가지고 궁금했어요. 잠깐 내려갔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신 네. 거죠? 네. 네, 우리 김성삼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컴투스를 저번 주에 전화 상담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 이것도 솔직히 탐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주들이 과거처럼 성장 동력이 그렇게 막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작이 나와도 요즘도 시큰둥해요. 예? 그러니까 신작들이나 대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과거에는 막 증폭됐는데 요즘은 신작을 내도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히트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투스는 지금 흐름에서는 신작이 나와도 그렇게 반응도가 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저점이 4월 달에 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컴투스보다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 게임주를 하지 마세요. 그냥 게임주보다 예? 좀 더 좋은 쪽 차라리 조금 이런 말씀 드리면 반도체 쪽이나 그런 쪽을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셨다가 그냥 조금 올라오면 예, 그냥 매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도 의견 한번 주시죠. 네,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의견은 아무래도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낮은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정말 초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하면 36,000원 부근 지지만 확인하면은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컴투스 말고도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게임주가 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36,000원 지지 받으면 충분히
4만 원 그리고 4만 5천 원 부분까지 좀 계단식으로 다시금 좀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3만 6천 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는 대신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컴투스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토큰증권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 역시 컴투스 주가도 상승세를 예상외로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6,000원 꼭 지지하는 것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의견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좀 부진하고 신작이 나와도 반응도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제 반등을 주면 좀 이제 정리를 하자. 이제 이런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전부 컴투스. 네. 어차피 이제 컴투스가 제가 그때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린 게 일단 실적이 부진해서 다른 게임주보다 좀 못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가려면은 이 한마디로 이제 가상화폐 이슈가 좀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좀 이제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좀 주가가 좀 이제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일단 좀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바로 다음 전화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33,000원에 15%입니다. 네, 22,000원에 33,000원이요. 33,000원에 15%. 네네. 네. 이 종목이 최근에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최근 미국 감세 법안 터진 이후로 막 급락이 이틀 연속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전화하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에 지금 약 한 25%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선생님. 태양광 제가 이거 지금 저번 주에도 그 출연했을 때 그 친환경 주제를 잡았었거든요. ESS하고 뭐 풍력, 태양광. 그때만 해도 이제 잘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주가가 이제 1월 달 이후에 상승세가 꽤 많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제 감세 법안 말씀하셨듯이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확 내려 꽂았죠. 그러니까 이제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외국인 물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놀란 가슴에 확 집어 던졌는데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고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은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세요, 그냥. 왜냐하면 4만 원까지 간 거는 일단 고점을 어느 정도 쳤다고 봅니다. 저걸 다시 넘어가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광이 친환경 정책이 우리 뭐 국내 이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도 햇볕 연금이라고 해서 정책도 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가시화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의 그런 부분은 또 주가에 이제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상승이 남은 것들은 이제 실적과 성장이 동반하면 또 한 번 파동이 나와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정책적인 수혜의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거는 당장의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줬다가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기다려서 선생님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매수가를 내가 꼭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근처라도 오면 한 32,000원,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한 32,000원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33,000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처라도 오면 일단은 나는 빠져나오겠다. 그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특히나 영향력이 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고 또 뭐 대선 정책 관련주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 많이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24,000원 부근,
24,000~25,000원까지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좀 만약에 좀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4월 들어서 아무래도 대량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나왔다라는 건 해당 종목으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시금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수가나 매수가 위, 물론 이제 추가적 조정 이후에 매수가 부근 위로 좀 올라오면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 부근이 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아랫부분에서 아마 다시금 좀 조정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근처 오면 매수가 넘기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근처 오면 좀 정리를 하자.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전화 바로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해 주셨습니까? 예, 조선주인데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네, 14,500원에 50%입니다. 아, 14,500원에 50% 비중이 엄청 네. 많으시네요. 네네. 이거 어떤 네, 게 최근- 궁금하셔서 전화해 주셨습니까?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네. 하반기에도 괜찮다고 하고 또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하반기 좋다고 하니까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네, 하반기에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네. 대응을 할지가 이제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바로 이제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 먼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중공업 아무래도 조선 업종 자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주 물량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정책 관련된 수혜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랑 비중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5,300원, 15,500원 요 부근 지금 최근 들어서의 고점 자체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6,000원을 차라리 돌파하고 매수 타점을 잡으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워낙 이제 저항대 부근에 딱 잡으셨기 때문에 13,000원까지 추가적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봉 차트로 보게 되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제가 선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 저항대인데 자, 이 위치를 돌파한 다음에는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오히려 해당 위치를 이탈한 다음에 저점을 형성했거든요. 이 위치, 그러니까 전환점을 돌파 직전에 매수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갈 수가 있다. 다만 이제 16,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 상승 2만 원에서 25,0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한데 좀 애매한 위치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3,000원 이탈하면 손절가는 꼭 잡고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이제 15,000원 매수하신 부분 돌파하게 되면 1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손절가 이탈하기 전까지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고요. 이탈하지 않으면은 좀 보유하셨다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주시죠. 예, 일단 뭐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거래소에 좀 중대형급이잖아요. 상위권은 아니지만 중대형급. 그러면 반드시 업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좀 길게 가져가려면 업황이 나빠버리면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실적이 곤두박질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업황이 좋기 때문에 LNG 소주 같은 경우는 조선업황 자체가 몇 년치 수주를 다 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실적을 반영해서 올라가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 또 고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타진을 해야 되냐면 지금 15,840원이 3월 19일 고점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고점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15,000원 넘어가면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수주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만 따지면 이슈 파트너님 말씀하셨듯이 2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2만 원을 왜 못 가? 왜 못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무조건 이게 2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스권이 지금 장기화되기 때문에 다시 1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지금 주가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비중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점 돌파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15,000원을 돌파하고 흐름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3,000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떨어지면 거기서 저점이 또 나올 거예요. 삼성증권은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뭐 그렇게 고평가 상태는 아니니까 하지만은 가격적으로는 주가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 돌파가 안 나온다면 이걸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서 15,000원 뚫고 못 올라간다. 그럼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기다렸다 나중에 더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손실이 별로 없잖아요. 선생님이. 손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15,000원 돌파한다. 괜찮다. 그러면 더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저 고가 15,840원 넘어가는 것까지 보시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정리해버리시고 그냥 다른 거 하세요. 예. 그냥 간단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일단 두 분 의견 또 비슷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올라온 만큼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하게 시세를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좀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위축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고 아니면 또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추후에 다시 노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2만 원도 넘기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유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바로 다음 전화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여성분이 전화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제주은행이고요. 제주은행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200원에 10%. 11,200원에 10%. 예,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시죠? 어제 제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샀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양봉이 나오길래 제가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장이 끝나고 5시쯤인가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예. 유상증자 3자 배정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좋은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거래소에서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잘못했나 추가 매수를 잘못했나 싶어서. 일단 좀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매수는 했는데 네, 3자 배정 추가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갔다. 그래서 이거 거리가 어떻게 많진 않은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네. 자,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 먼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의 저항대라든가 매물이 나오는 위치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단위가 바뀌는 위치는 보통 심리적 저항대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일 이제 목요일장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돌파 못하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고요. 10,000원 다시금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12,000원. 아무래도 이제 좀 약수익 구간이죠.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8,5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 중에는 10,0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셨다가 조금 가시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추가 매수를 임의로 이 종목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굳이 진행하시면은 비중만 커지고 조금 이제 물려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앞으로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자는 도전 비중이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물량 부담은 없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제주은행이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과거에도 끼가 있어가지고 급등이 한번 터지면은 다시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이제 이슈가 나왔잖아요. 2대주주가 지금 도전 비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자 배정도 이제 도전 비중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호재가 나오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 터졌어요. 그럼 이제
상한가 터지고 나서 이제 2, 3일 올라가고서 고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고, 그 삼자 배정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뭐 물량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9,000원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수해도 돼요. 다만 이렇게 이제 시세가 한번 이제 분출되고 나서 조정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이 나오면 기간적으로 한 달 정도 2달 기다려야 돼요. 저점이 나올 때까지는. 그 이후에 다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기다렸다가 2달 지나고 6월 한 중반 정도 저점이 나오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하시면 되고 그냥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가 차이가 문제잖아요. 단가 차이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러니까 이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 나온 거니까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슈가 돼서 불거지면 또 한 번 급등 파동은 나옵니다. 근데 기간이 좀 이제 더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는 이제 조금 더 보류해놨다가 저점이 나오면 약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그 당장 파동은 세게 안 나옵니다. 예, 그거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임의 매수는 위험하다. 하지만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저점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고 현재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더존 비중이 전부 다 이제 매수에 가고 현재 그 매수 가격도 10,000원대다 보니까 크게 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 전화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한미반도체고요. 예, 한미반도체. 네, 132,000원에 580원. 132,000원에 아니, 132,580원에 30%요. 132,000원. 네. 2,580원에 네. 30%.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여기 시점에서 뭐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장기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추매를 해야 되는지 장기로 끌고 가야 되는지. 네. 자,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부터 묻습니까? 네, 일단 저기 그 한미반도체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예, 일단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게 이제 HBM 수요가 늘면 수혜를 받아서 SK 하이닉스 다시 아시다시피 HBM 수요가 계속 늘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쪽에 공급이 많이 들어가요. 국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TC 본딩이라고 해서 이게 층층이 칩을 쌓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층층이 쌓는데 그게 이제 그 본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본딩 처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도 기술을 갖고 있고 고난이도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 많이 갔는데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간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작년 이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시점이 좀 안 좋았습니다. 들어간 시점이 13만 원대에 들어가셨으면 작년에 7, 8월 달 정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이 빠졌는데 조금 기다렸으면 더 좋은 가격에 싸게 잡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도체 여팡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특히 HBM 수요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은 이제 퀄텍스 이제 엔비디아 퀄텍스를 통과를 못했는데 아마 통과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삼성의 효과는 아마 내년부터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나중에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빠지면은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길게 가져가야 돼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내려오면 7만 원대에서는 매수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비중이 30%라면 사실 적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지고 계셨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냥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거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늘리는 부분은 물타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평단이 너무 높아요. 13만 2천 원을 평단을 8만 원대 정도나 9만 원대로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30%에서 비중을 3배는 더 실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몰빵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 단가 낮아질 겁니다. 몰빵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위험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잖아요. 내가 가진 자금 지금 70%를 다 몰빵을 치면 너무 위험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 평균 단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 가지고 계신 거를
좀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10만 원대나 11만 원대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다 정리하시고 나오세요. 예,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낫다고 봅니다. 자,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미 반도체 반도체 업종인 건 다 아실 텐데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제외하고는 솔직히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이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2023년도부터 작년 그리고 최근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자, 일봉상 차트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위치 굉장히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주봉과 월봉만 보게 되면 지금 하락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6만 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정말 생각보다 크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하락 추세는 그만큼 끝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6만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요. 상승 반등 흐름 나오면은 9만 원 부근이 좀 저항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한 8만 5천 원 여기까지는 뭐 반등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해당 위치부터 조금씩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혹시나 나는 몇 년 단위로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뭐 매수가 부근 혹은 그 위로도 올라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정말 길게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일단은 흐름 지켜보고 손절가 꼭 잡고 좀 대응을 하시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 난 연 단위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기다려서 뭐 빠져나온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두 분 다 이제 빠져나오려면 좀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올라오면은 뭐 9만 원, 10만 원 이런 자리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해가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잘 참고 삼아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전화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요. 아, 에코프로머티. 네. 14만 7천 원에 15%입니다. 4만 7천 원에 15%. 아, 14만 7천 원에 7천 원. 예, 14만 7천 원에 15%.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닥인지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좀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아, 에코프로머티를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네. 네. 우리 이슈 파트너님 네, 먼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좀 업황이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뿐만이 아니고 실적 자체도 계속해서 뭐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주가 자체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로 가장 낮은 위치를 계속해서 좀 갱신하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역사 저점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 물론 이제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상장 2023년도에 상장했을 때 당시에 저점 부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항상 이제 저점을 깨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웬만하면은 차라리 이럴 때는 바닥이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하락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반등으로 전환되는 그 위치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오히려 좋고요. 한 6만 원까지 조정을 끝마치고 5만 5천 원, 6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그때 매수 타점을 좀 잡는 게 좋습니다. 하락 추세는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점이 최소한 고점 부근을 돌파하면서 확실히 반등으로 나와야지만 그때 확실한 반등이니까 추가 매수는 그때 노려보시는 게 좋고, 아직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들어볼 건데요. 배터리 쪽 되게 좋아하십니다. 한번 좋은 의견 한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하락하면 여기다 추가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수익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죠? 예, 근데 네, 2차 전지 안 좋은지 아시죠? 네. 예,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밀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거를 지금 택해도 수익 내기가 사실 까다로워요. 근데 업황이 안 좋고 2차 전지 캐집 걸린 건 뭐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고,
근데 주가는 이제 역사적 저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14만 7천원에 잡아가지고 내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그게 아니라 빠져나오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빠져나오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손절하세요.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손절 라인. 예, 저는 이런 상태면 가격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다 던지고 나오시는 게. 왜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 수익 내는 게 낫거든요. 예? 네. 왜냐면 이거를 지금 장기 보유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2차 전지가 캐집을 탈출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앞으로도 한 2, 3년은 더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물량을 더 늘리면 현금만 괜히 묶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포기를 해버리고 다른 걸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여기다 자금을 투여하면 14만 7천 원 아까도 얘기했죠. 물타기를 하시려면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4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중으로는 안 돼요. 이것도 지금 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자금을 거의 몰빵을 해야지 장가가 5만 원 최소한 빠져나오려면 5만 원대 정도는 낮춰야 되거든요. 그럼 다 몰빵하셔야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거 몰빵해가지고 몇 년 가져가실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미련 떨쳐버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좀 의견이 별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이제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배터리 쪽의 어떤 그런 세제 혜택과 그리고 이제 보조금까지도 지금 없애려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좀 빠르게 올라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분 의견 잘 참고 삼아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LG 궁금하신가요? LG 이노텍이요. 아, LG 이노텍. 아, 최근 핫하게 움직이고 있죠. 매수가 비중은요? 네, 좀 많아요. 21만 8천 원. 22만 8천 원. 21만. 아, 21만 8천 원. 자, 네, 비중은요? 25%입니다. 아, 25%요? 궁금하신 점은요? 아, 요 너무 지친 것 같아서 좀 어느 선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나와야 되려나 싶어서요. 거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더니 못 기다리겠어요. 아, 22만 8천 원까지 못 기다리셔갖고 어떻게 어느 정도에서 빠져나올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네, 우리 김성삼 파트너님 먼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예. 마음고생이 많으신데 아유, 정말 아주. 네.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아야, 좋은 얘기는. 근데 제가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네. 또 이 주식은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LG이노텍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 주로 납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미국의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이 요즘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애플의 거래선이 이제 좀 형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애플 주가가 잘 갈 때 또 잘 가요. 근데 이제 작년에 30만 원까지 갔다 무너졌거든요. 이제 지금은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21만 8천 원이면 작년 여름 한 8월 달 이후 전후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죠? 예. 하여튼 그 전에 들어갔다 내가 좀 축구하는 그때 장이 무너졌잖아요. 선생님. 그잖아요. 작년 8월부터 하반기 8월부터 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너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는 들어가면 좋아요. LG이노텍이. 지금은 13만 원대 그냥 매수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또 20만 원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한 2,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예? 가지고 계셨다가 뭐 올해 하반기라도 조금 움직여주면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교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매도 의견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유 관점으로 보세요. 다만 물타기 하지 마세요. 손절도 하지 말아요. 조금씩 잘라가는. 네, 물타기는 하지 마십시오. 아, 물타기 말고요. 그냥 이렇게 잘라면요. 아, 잘라버리는 거요?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너무 질려. 하반기까지 올라오면 한 200일 선이 지금 한 18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 파동은 남아 있으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자, 빠르게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앞에서 업종 테마 어떤 종목인지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10만 원 부근을 찍었거든요. 그럼 단기적 바닥 구간을 찍고 이제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선 하나 그려 놓았는데 보시면은 해당 위치를 돌파한 다음에 상승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다시 이탈하면서
바닥 구간까지 다시 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조금 10만 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좀 오랜 기간 기다리면 다시 어차피 반등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기다리기 힘드시다 하시면은 좀 손실폭을 줄이면서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10만 원 이탈하면 손절가는 꼭 잡고 보셔야 됩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현 시대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보유해 가시다가 한 17만 원, 18만 원 반등 나오면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나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 삼아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전략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 다음 주 전략 언급을 해주십시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 좀 조정 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또 조정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이 요즘 보시면 우량주들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어느 이슈가 있거나 테마성이 있거나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조정 감안하고 현금 좀 가지고 계셨다가 이슈나 테마에 포커스 맞추자. 어느 테마? 아까 얘기했듯이 진단 키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도 투자 전략 언급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대선 전에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과거 전력도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전에는 좀 약세나 횡보 흐름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일단은 당장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트렌드 상승을 하는 종목들 위주로, 업종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 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좀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제 원전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좀 주력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화장품, 피부 미용 쪽을 좀 주력으로 보시면서 조금 긴 관점으로 큰 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주도 업종 테마가 없다 보니까 뭐 코로나 이슈면 팬데믹 관련주, 그다음에 뭐 화장품 갑자기 수출이 잘 나온다 하면은 화장품 관련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테마가 옮기는 장세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테마로 좀 주력으로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의견 다 비슷합니다. 일단 뭐 개별 상승 이슈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전, 진단키트, 화장품, 피부 미용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이제 아까 이 이슈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시간이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이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 본회의에 이제 상정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또 한 번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만들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기본법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시키는 법안을 다음 주 정도에 발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또 26일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대 은행장들과 만나서 이 디지털 화폐와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신다면 다음 주 알차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